사랑이 어려운 시대예요. 말을 꺼내는 것도 표정을 읽는 것도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 마음은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멀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솔로 사계에 다시 출연한 모태솔로 19기 정숙 씨가 그랬어요. 그녀는 예쁘고 조용하고 자기 삶을 잘 가꾸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성 앞에선 이렇다 할 반응이나 행동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말했어요. 저 눈 높아요. 하지만 그 눈높이가 정확히 누구를 향한 건지는 끝까지 알 수 없었어요. 25기 영호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대화의 기회도 여러 번 흘려보냈죠. 다른 솔로 남성들이 말을 걸어도 정숙 씨는 짧게 대답하거나 질문을 닫아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사랑을 원하지만 아무에게나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였을 거예요. 그런 마음 남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한편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19기 정숙 씨는 철벽을 친 게 아니라 절제하려고 했던 걸지도 몰라요. 누군가에게 급하게 감정을 쏟지 않고 그저 조용히 시간을 기다리는 성향. 말수가 적고 기질상 먼저 다가가는 것이 어색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연애는 늘 내면에서 치열하게 고민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19기 정숙 씨는 눈이 높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어떤 마음에 끌리는지에 대해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정숙 씨는 정말 눈이 높은 게 아니라 아직 몰라서 말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자신도 모르게 자기 마음의 깊이를 탐색하지 못한 채 기준 없는 고고함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어쩌면 그건 누구나 겪어본 내면에 있는 사고의 함정일지도 모르죠. 게다가 요즘 2030 여성들에게 사랑은 어느새 피곤하고 버거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사랑에 다가가는 것보다는 일단 스스로를 보호하죠. 19기 정숙 씨의 철벽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 가지고 있는 정서의 갑옷일지도 몰라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에도 19기 정숙 씨처럼 눈이 높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눈높이 하나만으로 그녀만의 사랑을 이뤄냈습니다. 정약용, 조선에서 가장 총명한 유학자이자 실학자, 정조대왕의 개혁에 함께했던 천재 관료. 그가 모함을 받아 고문받고 귀양지 강진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미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로부터 유배 10여 년 차에 이르러 다사는 심신이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풍병으로 사지를 쓰지 못했고 자신의 장례를 아들에게 미리 의논할 정도로 절망에 잠겨 있었죠. 그때 한 젊은 여인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름 없는 평민 여성. 그녀는 다산의 첩실로서 딸을 낳게 되어 홍임의 어머니라는 기록이 전해오게 됩니다. 그녀는 다산 정약용이 명망 있는 유학자였기에 흠모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컸고 신분의 벽도 높았지만 그녀는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늙었든 병들었든 귀양 중이든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높게 본 단 하나의 기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했어요.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해요. 현대 기준에서 보면 다사는 유부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귀양이 곧 사회적 단절이었고 정실 부인과는 기약 없는 생이별을 해야 했던 구조였어요. 그러니 그녀의 선택은 도덕이나 제도와 상관없이 한 사람을 향한 돌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돌봄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다사는 그녀 덕분에 다시 밥을 먹고 걷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초당 안에는 마른 장작 냄새와 따뜻한 밤 내음이 돌았고 그녀는 묵을 갈아 붓을 지어주었고 다사는 생애 가장 위대한 지필기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늙은 나무 같은 그 남자의 마지막 봄이었고 고목에 내려앉은 어린 새 같은 딸 홍임을 낳아 한 사람의 생을 되살려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딸 홍임. 숨겨진 딸이었지만 놀랍도록 아버지를 닮은 총명함으로 회자됩니다. 그렇게 총명한 딸까지 낳은 그녀였지만 18년의 유배 기간이 끝나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정약용의 뒤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다사는 공개적으로 그녀를 말하진 않았지만
시와 매조도엔 이런 구절이 남아 있어요. 묵은 가지 다 썩어 그루터기 되려더니 푸른 가지 뻗더니만 꽃을 활짝 피웠구나. 늙은 나무에 다시 꽃이 피었다는 이 시는 그 여인을 통해 되살아난 다산의 삶을 암시하죠. 그렇게 한양으로 올라가 버린 정약용에게서 소식이 오기를 기대하며 그녀는 매해 차 한 광조리를 정약용의 집에 보냈습니다. 기러기 끊기고 잉어 잠긴 천리 밖에 매년 오는 소식 한 봉지 차로구나. 해마다 찻잎을 보내는 홍임의 엄마에 대한 말 못할 안쓰러움. 정약용은 자신의 마음을 한 줄 시조에 담아 남겼습니다. 홍임의 어머니. 그녀는 누구보다 눈이 높았던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높이는 허상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을 향한 욕망을 냈지만 그것은 결국 진심을 다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눈이 높다는 건 그만큼 사랑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눈높이가 한 사람에게로 모아지기 시작할 때 마음과 몸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해요. 사랑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감정이에요. 눈이 높다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마음은 절대 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해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을 원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향해 움직여 볼 수 있을까? 물론 지금 당장 누구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기준은 저절로 생기지 않거든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이성의 태도와 품성에 마음이 끌리는지를 스스로 정직하게 살펴볼 때 비로소 자기 안에 기준이 생겨요. 사랑은 그 기준을 따라 내 마음이 먼저 움직일 때 시작되는 거예요. 철벽이었어도 전투력 0%였어도 자신이 원하는 단 하나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단 하나의 기준에 충실할 수 있다면 진짜 눈이 높은 사람의 사랑이에요. 기준이 많을수록 사랑은 어려워지고 기준이 하나일수록 사랑은 쉬워져요. 그래서 진짜 눈이 높다는 건 아직 말하지 못한 기준을 스스로 찾아가고 두려움이 있어도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한 걸음 아주 작은 걸음부터 꺼내보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진짜 눈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정한 기준을 따라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시청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다시 또 봐요.